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좀 날씨가 더위가 가시겠죠? (9월까지) 여름인 나라가 돼버린 건가요? 저는 더운 날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할 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몸에 땀이 좀 많이 나서. 그냥 더우면 괜찮은데 막 약간 습도가 높아서 꿉꿉하면서 더우면 좀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이제 1호선을 타고 다니는데 1호선은 지하철이 구형이 좀 있잖아요. 근데 구형인 지하철을 타면 에어컨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집에 가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몸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나서 그건 좀 힘들긴 합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시원하면 좋은데 날은 더워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밖에서 막 30분씩 1시간씩 뭔가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어딘가 이동을 해서 빨리 실내로 들어가지. 그래가지고 잠깐 더운 거는 괜찮은데 한 30분 40분 정도 찜통에 있다 이런 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네. 라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날씨 얘기를. 자, 16조 보겠습니다. 제3자의 소송 참가 나왔네요. 1항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받을이라는 거, 이게 받은이라는 것도 하나 있을 거예요. 제3자의 소송 참가는 그 다음에 원래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제3자의 재심 청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법조문은 딱 붙어있지가 않아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30조가 기속력이고 뒤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3자의 소송 참가 몇 조에 있습니까? 조문이 생각이 안 나네. 20조는 제소기간이고 어쨌든 뒤쪽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나와 있지가 않은데 우리 교수님들 교과서를 봐도 그렇고 제 교재를 봐도 그렇고 제3자의 소송 참가 다음에 제3자의 재심 청구를 넣어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받은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이미 받았는데 제3자의 소송 참가는 안 될 거고 받을 사람이 재심 청구는 못 할 거고, 그죠?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당사자와 직권, 당사자의 신청과 직권, 그리고 제3자의 소송 참가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제3자의 신청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당삼직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뭔지 잘 모르겠다. 한 번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 행정청이 갑에게 허가를 해줬단 말이죠. 이 허가가 무슨 허가니까?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였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다투고 싶은 거죠. 누구죠? 인근 주민을이 갑에 대한 허가를 다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에 대한 소송? 갑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란 말이죠. 무슨 소송이에요? 인인 소송이잖아요. 그쵸? 인근 주민이 제기하는 인인 소송입니다. 자, 이 소송을 한번 뜯어봅시다. 이 소송을 뜯어보니까 지금 우린 당사자 파트를 보고 있으니까 원고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그쵸? 피고 누굽니까? 피고의 대원칙,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 처분청이죠. 허가 누가 해준 거예요? A 행정청이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고가 A로 잡히는 겁니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잠 못 자는 사람 누구라고요? 갑이라고요. 내 허가가 지금 남들이 싸우고 있는 거니까 내 허가를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소송의 제3자는 맞아요. 갑은 소송에 대해서는 제3자 지위에 있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이 소송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사실 갑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소송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뛰어들어와서 선수처럼 당사자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가 바로 제3자의 소송 참가인 겁니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갑이 법원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 허가를 을과 A가 다투고 있다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주장할 것도 많고요. 그러거든요.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3자가 직접 신청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여기서는 A가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송의 당사자, 원고, 피고가
이 소송이 사실 갑에 대한 허가거든요. 제가 갑한테 해준 게 맞습니다. A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갑이요, 여기 관련해서 제출할 자료들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부릅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법원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도 신청해달라는 얘기도 누구 들어와야 된다, 소송 참가시켜야 된다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이 보니까 틀림없이 원고와 피고는 을과 A인데 누구에 대한 허가를 다투고 있어요? 갑에 대한 허가를 다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갑한테 통지를 하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지금 당신에 대한 허가가 여기서 다퉈지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법원이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플러스 제3자, 바로 이 소송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삼직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당직, 이집, 참, 업승이었는데 하나는 봤어요. 업승 봤다고요. 오늘. 그리고 어제 이송병업도 봤고요. 지금 보는 게 바로 요 참인데, 소송 참가는 제3자의 소송 참가와 행정청의 소송 참가, 이제 바로 나오는 17조가 행정청의 소송 참가인데요. 제3자의 소송 참가에서는 단순히 당직이 아니고 당삼직으로 바뀌는 거고,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서도 단순히 당직이 아니고 당행직으로 바뀌는 겁니다. 당사자의 신청, 법원의 직권 플러스 제3자의 소송 참가에서는 제3자의 신청,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서는 그 참가는 행정청의 신청이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죠? 요거 확인하시고요. 2항,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또 나왔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뭐예요? 소송 참가 결정이죠.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해도 된다는 결정. 소송 참가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뭘 해야 된다?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얘를 좀 줄여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의견 청취 의무라고 표현하죠. 있습니다. 자, 빈출되는 오답 뭐예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사자라든지 아니면은 제3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X, 아니면 당사자와 제3자의 의견에 구속된다 X. 아시겠죠? 자주 나오는 빈출되는 오답이 이겁니다. 뭐만 하면 돼? 한번 얘기만 들어보면 된다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고 진짜 참가시킬지 말지는 법원이 판단해서 결정 내리면 되는 겁니다. 의견에 구속되거나 반드시 동의까지 얻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신청을 각한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와, 즉시 항고 나왔다. 제3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3탄 피 즉시 소집. 즉시 항고가 가능한 애들, 아까 전에 나왔던 피고 경정이었는데요. 피고 경정에서 즉시 항고는 누가 하는 거냐면, 피고 경정 신청했다가 각하하는 결정을 받아서 기분 나쁜 원고가 즉시 항고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알아야 돼. 그냥 피고 경정은 즉시 항고 가능하다만 알고 가도 맞추는 거 나왔습니다. 다 맞출 수 있게 나왔었어요. 얘 받고, 지금 나오는 게 얘잖아요. 3탄, 제가 3자 넣은 거 이유, 제3자의 소송 참가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서는 즉시 항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행정청의 소송 참가는 제3자의 소송 참가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즉시 항고 없어요. 즉시 항고 관련된 내용이. 근데 여기는 있죠. 제3자의 소송 참가에는 즉시 항고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 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소법 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오, 나왔다. 민소법 67조. 67이라는 숫자도 나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게 궁금한데, 시험에 나왔던 문구 위주로 말씀드리면,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 당사자와 같은 지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피참가인의 행위에 반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어긋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어긋나는
행위도 가능.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오랜만에 법정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판사님 항상 뒤쪽 문에서 등장을 하시고 여기 법원 사무관 분들이 타이핑을 치고 계시고 여기 넘사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원고 자리, 여기 피고 자리, 뒤에 방청석이 있고 문이 양쪽에 있습니다. 보통 한쪽은 잠가 놓고 한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법정 경위가 앉아 계시죠. 들어가서 인사 한번 하고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자기 자리에 가서 앉는 거죠. 그러면 원고 자리에 일단 앉았어요. 원고 자리, 피고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서 원고가 을이잖아요. 지금 이 소송을 살펴보면 그죠? 그럼 원고 어디 앉아야 돼요? 이쪽에 앉아야 되죠. 피고는 어디 앉아야 돼요? 이쪽에 앉아야 돼요. 제3자는 어디 앉아야 돼요? 지금 누구 측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3자는? 피고가 이기게 해야 되잖아요. 원고가 이기면 안 되잖아요. 맞죠? 원고는 갑에 대한 허가를 없애주세요니까 갑이 만약에 이 소송에 들어간다면 피고 측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여기다가 의자 하나 갖다 놓고 앉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을이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갑에 대한 허가 취소해 주세요. 왜 위법한지에 대해 설명을 막 하겠죠. 그럼 A가 응당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적법한 게 맞습니다. 이거 위법한 게 아니에요 라고 주장을 하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A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위법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반말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A가 위법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갑자기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 뭐야? 왜? 아니에요. 지금 A가 얘기한 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법원이 아니 당신은 원래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고 참가한 제3자에 불과한데 왜 당사자가 얘기하는데 그거에 토다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갑은 그 정도로 급이 낮은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제가 한 처분이 위법한 건 걸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하면 갑이 아닙니다. 적법한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니까 당사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피참가인 여기서 피참가인은 참가를 당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는 A가 되는 거고요. 어긋나는 행위도 가능하다라는 게 바로 같은 말이 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주겠다. 민소법 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가 다 같은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문구일 뿐이야. 아시겠죠? 결국에 우리가 이해하는 문구는 얘예요. 당사자와 같은 지위를 주겠다. 근데 시험에 나오는 문구들은 이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나오기도 하고 이게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서는 얘와 유사하게 민소법 67조가 아니고 76조를 준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민소법 76조를 준용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당사자와 같은 지위를 주겠다? 아니에요. 걔는 급이 낮단 말입니다. 급이 떨어져. 그래서 만약에 피참가인이 이거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따가 정리 한번 할게요. 관련해서. 자, 그리고 중요한 것도 하겠습니다. 뭐예요? 제3자의 소송 참가는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자주 나오죠. 원래 보통 가장 기준 시점으로 많이 쓰이는 애가 사변종이었잖아요.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찍으면 웬만하면 절반 이상은 맞는데 아닌 애들이 가끔씩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송 참가였습니다. 제3자의 소송 참가. 제3자는요. 지금 이 소송에 의해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이 대법원 단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 신청해서 들어오게 한다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요. 사실 법원도 들어와서 한 번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싹 다 모아가지고 결론 딱 내려주는 게 제일 깔끔하지. 만약에 여기서 갑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재심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 법원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상고심에서도 가능한 겁니다. 분쟁에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싹 다 모아서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상고심에서도 가능. 굉장히 좀 특이하죠. 사변종 아닙니다. 사변종이라고 나오면 많이 쓰러질 것 같지 않으세요? 사변종? 맞는 것 같은데? 왠지 맞잖아요. 왠지. 사변종이 대충 대부분의 기준 시점이 되니까. 자, 상고심에서도 가능한 애들을 좀 살펴봅시다. 일단 소송 참가. 집행정지. 집행정지도 상고심에서 가능해요. 그리고 소송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상고심에서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소송 요건 구비.
상고심에서도 가능보다는 소송요건 구비는 상고심에서도 계속되어야 한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상고심에서 좀 가능한 친구들을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청의 소송 참가 17조 볼게요. 급이 좀 떨어지는 행정청의 소송 참가입니다.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직권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여긴 누구죠? 당의 행정청의 신청이 들어갑니다. 행정청의 신청. 당해까지는 묻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참가하는 당사자인 행정청이라고 해서 당의 행정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2항, 법원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의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뭐지? 아까 전에 본 것 같은데. 의견 청취 의무, 그죠? 의견 청취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는 아니겠어요. 의견에 구속된다, X. 반드시 당사자와 당행정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똑같아요, 똑같아. 아시겠죠? 의견 청취 의무 정도만 있는 거다. 그 다음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소법 76조의 규정을 주는다. 76이라는 숫자, 67이라는 숫자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숫자 자체가 나왔어요. 민소법 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시험에 나오는 문구, 보조 참가인의 지위를 주겠다. 보조 참가인의 지위를 주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급이 달라. 당사자보다 한참 낮은 급이야. 그러니까 뭘 못하죠? 피참가인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못합니다. 누가 못한다는 거예요? 참가한 행정청이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피고 측 참가인으로 들어왔어. 근데 피고가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당행정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해도 가볍게 개무시 당한다. 아시겠죠? 당사자의 말이 항상 우선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A 행정청이 갑에게 과징금을 때립니다. 100만큼 과징금 꽝 때렸어요. 이번에는 뭐 갈 거냐면 행정심판 한번 가봅니다. 갑이요. 결론도 빨리 나고 비용도 안 드는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더라. 행정심판의 대표주자는 취소심판이니까 행정소송의 대표주자가 취소소송인 것처럼 취소심판 청구했습니다. 행심위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가 나왔어요. 완전히 기각은 아니야. 그냥 일부 인용 정도가 나왔어요. 일부 인용이 뭐였냐면 60만 취소해 줄게. 이런 일부 인용이 나왔습니다. 행정심판 단계. 근데요, 그냥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전제로 하나 깝니다. 이게 일부 인용 재결이죠, 재결. 그죠?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할 수 있어요. 요건이 하나 필요할 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고유한 위법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위법인지 그냥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냥 있어요. 왜? 여기서 재결 취소 소송 제기하려고. 일부 인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하려고. 그냥 고유한 위법이 있다라고 전제로 깐 겁니다. 뭔가 논리적인 연관성은 딱히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재결 취소 소송 제기했습니다. 이 재결 취소 소송의 당사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원고. 누구예요? 갑이죠. 똑같이. 피고 누구예요? A 행정청이에요? 지금 대상이 뭐예요? 소송의 대상이. 재결이죠. 재결을 행한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가 돼야 되잖아요. 재결을 행한 합의제 행정청이 누구예요? 행정심판위원회죠. 이 소송에서 참가하는 행정청 누구겠어요? 이게 바로 A 행정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틀림없이 갑은 요 재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결국에 거기서 다퉈지는 건 과징금이 도대체 갑이 원하는 0이냐, 행심위가 이야기한 40이냐. 60을 취소했으니까 40은 적정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심위는. 그리고 A는 처음에 100을 매겼으니까 100이 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법원은 0이냐 40이냐 100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고 갑이 요구하는 0,
피고행 심의가 요구하는 사실, 그리고 행정청이 처음에 왜 100을 했는지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행정청도 참가시켜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행정청의 소송 참가입니다. 아시겠죠?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일 때 참가하는 행정청은 원처분청이 된다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어떤 건지?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행정청이 꼭 들어와야 될까? 안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 전에 내 허가가 쟤네 소송에 의해서 날아갈 정도, 제3자의 소송 참가급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법원은 그냥 과징금이 왜 나왔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거야. 그거는 A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결 취소 소송에 불러보는 거라고요. 급이 제3자의 소송 참가보다 많이 낮죠. 그러니까 당사자보다 피참가인, 피고 측으로 참가하든 원고 측으로 참가하든 피참가인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못해. 이 정도 급은. 아시겠죠? 이런 사례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정리 한번 합시다. 제3자의 소송 참가와 행정청의 소송 참가, 뭐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요. 일단 절차. 당삼직, 당행직 쓰려고요. 그 다음 의견 청취 의무 썼죠. 둘 다 있어요. 동일하게. 차이 나는 거. 즉시 항고. 제3자의 소송 참가에서는 가능했는데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서는 즉시 항고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17조는 사항까지 있어요. 법조문 항이 3개라고요. 근데 16조는 사항까지 있어요. 4개잖아요. 차이가 있는 게 뭐야? 이 사망 하나예요. 즉시 항고. 나머지 1항, 2항, 4항은 여기서 1항, 2항, 3항과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시 항고만 빠진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서 참가하는 행정청은 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 지위. 얘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민소법 67조를 준용한다, 76조를 준용한다. 그리고 그거 준용한다는 것의 의미가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인의 지위를 주겠다. 이쪽은 보조 참가인의 지위를 주겠다. 그 다음 어긋나는 행위, 피참가인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도 가능, 얘는 불가.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민소법상 소송 참가. 가능, 불가. 지금 방금 이 위에 거 나머지는 다 말씀드렸고 얘만 말씀 안 드렸거든요. 민소법상 소송 참가. 소송 참가가 행정소송법상 소송 참가는요. 방금 전에 보셨던 제3자의 소송 참가와 행정청의 소송 참가 이렇게 2개만 있어요. 근데 원래 소송의 근본은 민사소송이고 민사소송법에 보시면 소송 참가에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딱 2개 봤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랑 보조참가. 여기서 그냥 말 그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랑 보조참가 이렇게 2개만 봤잖아요. 근데 민사소송법에 가면 공동소송 참가라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보조참가, 공보참 또 여러 가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3자의 소송 참가에서 제3자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내 허가가 쟤네들이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었는데 제3자의 소송 참가가 막힌 거예요. 행소법 16조 제3자의 소송 참가를 타고 그 소송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어떻게 한다? 제3자의 소송 참가에서 제3자는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무조건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데 근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행소법 16조를 타고 들어왔으면 됐는데 그게 막혔어. 그러면 민사소송법에 소송 참가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민소법상 소송 참가 가능.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게 해주겠다. 워낙 중요한 사람이니까. 행정청의 소송 참가에서 참가하는 행정청은 그 정도 급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 행정소송법 17조 행정청의 소송 참가로 들어와. 만약에 그게 막혔으면 그러면 못 들어와. 끝. 너는 그냥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끝내겠다는 겁니다. 불가. 민소법상 소송 참가 규정이 되게 많던데 나 그거 타고 들어오면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소법상 소송 참가 가능, 불가까지. 이쪽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요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덜 중요한 사람이니까 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냥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차고 넘쳐요. 얘도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 알면 뭐 여기서는 더 이상 알 필요는 없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봤는지 아세요? 그래, 소송참고 봤잖아. 이게 어디에 파트에 위치하는 거냐면 일단 취소소송에 들어왔어요. 우리 법조문 형태로 봐도 행정소송법 형태로 봐도 취소소송에 들어왔고 첫 번째로 본 주제가 관할이었고요. 두 번째로 본 주제가 당사자였어요. 그래서 원고적격, 피고적격 받고 공동소송이라는 것도 인정되더라 받고 당사자급으로 제3자가 들어올 수가 있고 당사자보다 낮은 급으로 행정청이 들어올 수도 있겠더라 라고 해서 큰 주제가 당사자였어요. 소송의 당사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3절은 소의 제기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행정심판과의 관계. 와, 법조문이 엄청 기네요. 근데 별거 없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삼국지 두 문자가 나오는데 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1항. 1항은 다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1항의 본문은 대원칙을 얘기하는 거고 단서는 예외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원칙 봅시다.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본문 원칙이죠. 원칙은 임의적 행심 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돼. 일단 행정법원에다가 취소소송 제기하면 오케이 받아줄게. 이게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행정심판 거치고 왔어? 잘했어. 안 거치고 왔어? 잘했어.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단서,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짜 너무 싫은데.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떻게 해석해요? 본문에 나온 걸 부정해서 읽으면 되죠. 이렇게 읽으면 돼요. 다른 법률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근데 이게 되게 어색해요. 이걸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으면 돼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로 읽으셔야 됩니다. 필요적 행심 전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취소소송, 행정소송 오기 전에 반드시 뭐 한번 거치고 와라. 행정심판 재결 받고 와라 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18조 1항 단서는 필요적 행심 전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적 행심 전치. 그리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실정법의 내용 뭐 있어요? 세, 도, 공이죠. 갑노특 아닙니까? 갑노특은 재결주의, 필요적 행심 전치는 세도공. 두 개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관계가 있긴 있어요. 재결주의는 언제나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여야 하는데 시험 수험적으로 뭔가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그냥 일도양단해서 그냥 필행전은 세도공, 재결주의는 갑노특 그냥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세금 관련 처분, 과세 처분이고 모든 세금은 다 들어갑니다. 이제 국세, 지방세, 관세, 기타 등등 다 들어가요. 과거에는 기출 진짜 옛날 거 풀다 보면 지방세 관련된 과세 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다 바뀌었습니다. 다 필요적 행심 전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쉽죠. 옛날에 지방세랑 관세가 아마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헷갈리네. 반대였나? 아마 그럴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예요. 그러니까 뭐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 처분, 도교법상 처분 뭐예요? 운전면허 취소라든지 정지 관련된 거 어떻게 하라는 얘긴데 운전면허 취소 정지 받으면 행정심판 일단 거치고 재결 나오면 재결에 불복하면 그때 취소소송 제기하면 된다 인 겁니다. 바로 취소소송 제기하면요 까이죠. 그죠? 그 다음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징계 처분이라고 그냥 써버려도 되겠죠?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단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꼭 6단계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검사 같은 경우는 일단 파면이 없고 뭐 좀 달라요.
이 형태가. 근데 어쨌든 뭐 상관없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뭘 거쳐야 된다? 행정심판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때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 뭐예요? 행정심판위원회예요. 소청심사위원회라고 따로 특별행정기관이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행정심판이라는 건 그러니까 약간 강학상 개념이에요. 물론 실정법상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행정소송을 거치기 전에 행정심판 단계를 거치는 거잖아요. 강학상 행정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헌법에서 행정심판이라는 걸 규정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뭔가 권리, 의무, 권리라든지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람은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행정심판이라는 걸 거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거든 이라고 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행정심판이 도대체 뭔데? 라고 얘기한다면 행정소송처럼 준사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행정심판으로 봐줄게 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정법에서 어떤 용어를 쓰고 있든지 간에 뭔가 사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행정심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뭘 거쳐야 된다? 소청심사를 거쳐야 된다. 근데 이게 강학상 행정심판 단계인 거고요. 세금에 대해서는 뭘 거쳐야 되죠?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야 되거든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거쳐야 되는 건데 그 세 개가 바로 행정심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정법에서 쓰는 용어랑 우리가 소송 가기 전에 행정심판 단계로 이거 거쳐야 되잖아. 그거랑 좀 달라요. 다르다고요. 실정법상 뭐랑 다르듯이 강학상 허가 특허가 있는데 허가는 건축 허가라는 말도 있지만 면허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인가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실정법상 되게 용어가 다양하단 말이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은 실제로 행심이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는 거고요. 세금 관련된 처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조세심판원, 국세청장, 감사원 이렇게. 그 다음 2항과 3항 보겠습니다. 쭉 그어버리고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제1항 단서? 뭔 얘기지? 제1항 단서가 뭐예요? 필요적 행심 전체 아닙니까? 그죠? 아, 필요적 행심 전체에 해당하는 사건이구나. 세도공 사건이구나. 세도공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어떻게 하라? 행정심판 재결 거치지 않고 재결이 안 나와도 소송으로 갈 수 있게 해주겠대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이 재결이잖아요. 행심위의 재결. 재결에 불복하는 사람이 비로소 행정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구만 하면 안 되고 뭐까지 나와야 돼? 행정심판위원회의 결론인 재결까지 받고선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소송으로 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재결을 거치지 않았대요. 여기 숨어있는 말이 뭐죠? 행심 청구는 한 겁니다. 행심 청구는 했어야 돼요. 세도공 사건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다음에 재결이 나왔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비로소 소송으로 가야만 행정법원이 오케이 제대로 요건 충족하고 왔군요 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세도공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8조 2항에 해당하는 1호, 2호, 3호, 4호 이런 거에 해당한다면 행정심판 청구는 했어. 근데 재결이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에다가 취소송 제기하면 행정심판 청구는 하셨는데 재결은 아직 못 받으셨는데요? 아, 저한테 18조 2항 1호, 2호, 3호, 4호 이런 것들의 사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심리해드릴게요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거에 뭐가 숨어있다? 일단 행심 청구는 했다는 게 숨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심 청구도 안 하고 재결 못 받고 가면 까입니다. 청구는 했어야 돼요. 대신 결론은 아직 못 받아도 소송으로 오는 거 오케이 하겠다. 그게 뭡니까?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행정심판 참 좋은 것 같아요. 61일 지나도 결론 안 내줬으면 와 웬만하면 60일 안에 결론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소송 진행하고 있는 거 작년 10월에 넣은 거 올해 6월에 1차 변론기일 잡혔었고 9월에 2차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지난 금요일에.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10월로 또 미뤄졌습니다. 10월 24일 또 미뤄져가지고 뭐 가볍게 1년은 그냥 지나간 거예요. 1심인데 네, 가볍게 얼마 얘기 뭐 별거 아니거든요. 소액 사건이에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2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정당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삼국지 두 문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18조 2항은 육손 정당하지 못한 육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항 보겠습니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여기는 법조문이 너무 딱딱 붙어 있어가지고 한 줄씩 뛸 걸 그랬나 봐요. 이렇게 3항 보시면 제1항 단서의 경우가 뭐라고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즉 세도공 사건인 경우에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세도공 사건인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건 다르죠. 위랑 2항에서는 행정심판 청구는 했는데 재결 안 나와도 소송으로 가는 거 오케이 해주겠다. 하지만 3항은 아예 행정심판 청구조차 안 하고 그냥 소송으로 와도 받아주겠다. 뭐임에도 불구하고가 깔려 있어요. 세도공 사건임에도 불구하고가 일단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아니 왜 행정심판 반드시 거치고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왜 그런 걸까? 라고 하면 질문을 하신다면 이미 거쳤기 때문이지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조 2항에서 육손이 나오면 18조 3항에서 누가 나옵니까? 관종이 나오죠. 동종 사건에 대해서 이미 거쳤거든. 그 다음 관련되는 처분에서 이미 거쳤거든. 그 다음 3호에서 처분을 변경했기 때문이거든. 하나 나오고 그 다음 4호에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렸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관종이 등장하게 됩니다. 관종은 잘못한 관종 버린다. 처변 이렇게 관종이 잘못하면 바로 쳐버리면 됩니다. 뭐 안 해도 돼요? 행정심판 청구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행심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바로 그냥 취소소송으로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4개잖아요. 4개. 4개. 그러니까 이거 4개 넣고 이거 하나 넣고 이거 4개 넣고 이거 하나 넣고 다른 거 하나 골라볼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문자 잘 외우셔가지고 맞추시면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4개 넣고 얘 하나 넣어가지고 오답을 만들었습니다. 얘로. 제가 이제 추측을 하기에는 요 4호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4개를 안 넣고 얘 4개를 넣은 다음에 1호, 2호, 3호를 하나 넣어서 오답을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언제든지 이거 4개 넣고 이거 하나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거 한번 골라볼래?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재결 못 받고 오는 게 도대체 뭐야? 행정심판 청구도 안 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되는 거 뭐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임에도 불구하고 세도공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왜냐면 세도공 사건이 아니면 행정심판 청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소명 맞다. 제 두 문자 어워드에서 이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소심행 귀여운 두 문자 아셔야 되죠. 소명으로 커버되는 애들 심이 바로 이 행정심판과의 관계에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안 거치고 와도 되는 예외의 사유예요. 2항과 3항에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소명해야 될 것 같으세요? 원고가 해야 되겠죠. 원고가 지금 취소소송을 넣었잖아요. 근데 법원이 딱 보니까 뭐야? 세도공 사건이에요. 행정심판 거치고 오셨나요? 안 거치고 왔는데요. 아니 왜? 18조 3항 몇 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18조 2항 몇 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법원을 납득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그게 소명일 뿐이야. 증명이 아니고. 증명보다 낮은 단계가 소명이다까지만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소명 이게 바로 행정심판과의 관계.
예외가 되는 사유입니다. 행은 뭐예요? 집행정지에서도 나올 거예요. 집행정지에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잖아요. 이따가 할 건데 적개처 회급 공본이라는 거 들어본 것 같긴 하다. 거기에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도 소명 정도거든요. 증명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증명으로 바꾸면 많이 쓰러질 것 같다. 실제로 나온 적도 있고요. 외워야 됩니다. 소심행 외워주세요. 잠깐 버퍼가 걸리는 건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만 설명할까요? 이 동종사건과 요 관련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요 18조 3항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개별 판례가 존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개별 판례가 따로 없어요.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아까 그거 설명할 때다가 점프했구나. 제가 뭐 헛소리 하다가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으면 행정심판은 원래 결론을 빨리 내줘야 되는데 60일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났단 말이야. 그러면 소송으로 그냥 바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아 이거 재결에 대해서 뭔가 빨리 결론을 못 내줘서 나한테 지금 손해가 되게 막심해. 빨리 소송으로 가. 세 번째,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들이 존재해서 위원들이 준사법 절차에 의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심판위원들이 행정소송에서 누구의 위치예요? 판사의 위치잖아요. 그렇죠? 위원들이 여러 명이서 의결, 재결을 해야 되는데 뭐 들어갔다? 코로나 자가격리 들어와서 모이질 못한다. 빨리 소송으로 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이거 약간 열어놓은 오픈 개념. 그다음 사망.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심 제기함이 없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거쳤어요. 동종 사건이 뭔데요? 우리 아까 전에 보셨던 그거예요. 이거 말로만 하면 네 머릿속에만 있는 거니까. 네. X에다가 VAT 부가처분했죠. X가 누구죠? 법인이잖아요. 회사. 안 내죠? 그럼 누구한테 뭐 나와야 돼요? 갑이랑 을한테 야 니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선 니네한테 못 낸 부가 VAT 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갑이 X가 안 내니까 과점주주 X의 주인인 니네가 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다퉈야죠. 이거 과세처분이니까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갑이 일단 행정심판 청구하는 거죠. 행정심판의 대표주자 뭐라고요? 취소심판. 까였죠? 원하는 결과 나오면 권리가 회복되고 끝나는 거니까 소송으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각재결 나왔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갑은 이제서야 취소소송 제기하면 오케이. 세도공 사건 중에 행정심판 제대로 거쳤네. 재결까지 나왔네. 그러니까 18조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소송이 되는 거죠.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시간 순서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을이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취소소송. 그럼 법원이 물어보겠죠. 행정심판 거치고 오셨어요? 안 거쳤는데요. 근데 왜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 VAT 부가처분이 갑이랑 을 둘한테 나온 거예요. 저는 안 거쳤는데 갑이 거쳤거든요. 어차피 동일한 처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안 거치고 소송으로 와도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어봤고 그게 법을 살펴보니까 18조 3항 1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동종사건이잖아요. 같은 사건. 이미 거쳤지. 을은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소송으로 가면 되겠다. 이거였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2호도 마찬가지. 2호는 할까 말까? 안 해도 될까요? 합시다. 관련되는 처분 뭐예요? 과세처분 또 나오죠? 과세처분 나와서 갑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뭐 한 거죠? 행정심판 청구해서 또 마찬가지 취소심판 청구해서 기각재결 뜬 거죠. 기각재결.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면 되는데 중간에 또 뭐가 나왔어? 가산금 처분 나왔잖아요. 가산금, 중가산금. 가산금, 중가산금은 결국에 뭐에 부속되어 있는 처분입니까? 과세처분 나온 거에 대해서 네가 지금 안 내면서 다투고 있으니까 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세금 안 내고 있으니까 가산금, 중가산금 꽝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 거예요. 또 독립된 처분이기도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데 얘도 어쨌든 세금 관련 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도 취소 심판 또 거친 다음에 소송 제기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거 아니라고 봤죠. 왜냐면 얘는 결국에 여기에 달려있는 애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면 얘도 나중에 없어지겠죠. 근데 얘에 대해서는 심판 거쳤으니까.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는 따로 심판 안 거치고 소송으로 가면 되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기서 과세처분 나왔죠.
행정심판 청구했다 기각재결 먹었죠. 그럼 이거를 지금 다투는 게 주 목적이겠죠. 과세처분 취소소송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가산금 중과상금 처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취소소송 요거에 대한 취소소송 진행되고 있는 거에다가 요거 하나 싹 끼워 넣으면 됩니다. 청구 취지 추가 해가지고 가산금 중과상금 제가 언제 먹었는데 걔도 같이 심리해 주세요라고 해서 하나 넣어버리면 돼요. 뭐 거칠 필요 없이 행정심판 따로 거칠 필요 없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바로 2호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호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얘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걸 꼭 해야 될까?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여기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재판 끝났잖아요. 재판을 끝났는데 처분을 변경했대요. 도대체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걸까? 행정청이 궁금하잖아요. 뭔가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넘어갈래요. 네. 이따가 처분 변경하면서 거기서 그거 한번 건드려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서 한번 건드려 봐 드리겠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 다음 19조를 해야 되는데 19조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대상적격이죠. 그죠? 쉬었다 해야죠.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하면은 20분 걸릴 텐데. 그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대신 쉬는 시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12시부터 시작할 거고요. 점심시간을 조금 확보를 해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1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